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 5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 5막이 시작됩니다. 숲속의 마법과 갈등이 모두 해결되고 사랑의 갈림길에 서 있던 젊은 연인들은 마침내 그들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테세우스와 히폴리타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사랑과 용서가 모두를 하나로 묶습니다. 또한 아테네의 직공들이 준비한 연극은 이제 대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번 5막에서는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연극과 결혼식이 하나의 큰 축제로 이어지는 순간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여름밤의 꿈 마지막 5막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5막 1장 아테네의 테세우스의 궁전. 테세우스와 히폴리타, 필러스트레이트, 귀족들, 수행원들이 들어온다. 히폴리타. 테세우스, 그 연인들 이야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테세우스. 신기하기보단 믿기 어렵지. 나는 그들이 말하는 옛날 이야기나 요정 장난 같은 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소. 사랑에 빠진 자들과 미친 자들은 끓어오르는 열정의 뇌를 가졌지. 그들의 상상력은 현실을 넘어서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거든. 미치광이, 연인, 시인은 모두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야. 미친 사람에겐 지옥보다 더 많은 악마가 보이고 연인에겐 거지도 절세의 미인으로 보인다오. 시인의 눈은 열광으로 불타서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다시 하늘로 향하고 그 상상력이 알려지지 않은 형상들을 만들어내면 시인의 펜은 그것에게 생김새를 주고 허공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거처를 부여하고 이름을 붙이지. 상상력은 참으로 묘한 재주를 가져서 어떤 즐거움을 그저 감지하기만 해도 그 즐거움을 가져올 존재까지 상상해내지. 밤중에 어떤 두려움을 상상하게 되면 덤불 하나를 곰으로 착각하는 건 시군죽 먹기지. 히폴리타. 하지만 그 밤에 벌어진 이야기를 다 듣고 그들의 마음이 다 같이 변화된 것을 보면 단지 환상이라 하기엔 무언가 확실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변치 않는 진실처럼 묘하고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라이센더와 드미트리우스, 허미와 헬레나가 들어온다. 테세우스. 기쁨과 한이로 가득 찬 연인들이 저기 오는군. 환영하오. 기쁨과 사랑의 싱그러운 날들이 그대의 마음에 늘 함께하길. 라이센더. 정원이든 식탁이든 침실이든 저희보다 더 큰 기쁨이 항상 공장님 곁에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테세우스. 자, 저녁 시간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긴 3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떤 가면극이나 무도를 즐기면 좋을까? 필러스트레이트. 어떤 잔치가 준비되어 있나? 이 지루함을 달래줄 연극은 없는가? 필러스트레이트. 종이를 건네며. 여기 목록이 있으니 무엇을 먼저 보실지 직접 골라 하명하여 주십시오. 테세우스. 종이를 읽으며.
하프에 맞춰 아테네 한간이 노래할 켄타로우스의 전투. 이건 안 되겠어. 내 사촌 헤라클레스의 영광을 찬양하며 내가 이미 내 사랑에게 들려주었어. 술에 취한 바커스 여신의 추종자들이 광란에 빠져 오르페우스를 찢어 죽이는 이야기. 에이, 이건 너무 식상한 연극이고. 내가 테베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미 공연되었던 거니까. 가난에 허덕이다 최근에 사망한 학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9명의 뮤즈들. 아, 이건 아주 날카롭고 비판적인 풍자라 결혼 축하에는 어울리지 않군. 피라무스와 티스비의 사랑, 지루하면서도 짧은 연극, 비극적인 희극. 희극인데 비극적이라고? 지루한데 짧다고? 그건 마치 뜨거운 얼음, 검은 눈과 같군. 이런 모순된 이야기 속에서 조화를 한번 찾아볼까? 필러스트레이트. 공장님, 대사가 10마디밖에 안 되는 짧은 연극인데 제가 본 연극 중에 가장 짧습니다. 그런데 그 10마디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적절한 대사가 하나도 없고 배역도 하나도 맞질 않습니다. 피라무스가 극 중에서 자살을 하니 비극적이긴 합니다. 제가 리허설을 보았을 때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웃음을 참을 수 없어서 흘린 눈물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웃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테세우스. 배우들은 어떤 자들인가? 필러스트레이트. 지금까지 머리 쓰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이곳 아테네에서 일하는 손 거친 일꾼들인데 난생 처음 그 나쁜 머리로 이 연극을 준비했답니다. 테세우스. 그럼 한번 볼까? 필러스트레이트. 아닙니다, 공장님. 공장님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봤는데 그들이 공장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힘들게 암기하고 극도로 고생한 그들의 노력을 재미있게 봐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그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연극입니다. 테세우스. 한번 보도록 하지. 진심 어린 정성과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나쁠 리 없지. 자, 그들을 데려오게. 자, 부인들은 자리를 잡으시오. 필러스트레이트 퇴장한다. 히폴리타. 아랫사람들이 지나친 부담을 떠안는 것도 충성심을 다하다 죽게 되는 것도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테세우스. 여보, 그런 일은 없을 거요. 히폴리타. 연기 경험도 없다잖아요. 테세우스. 그럼 우리가 더 친절하게 그 하찮은 일에 감사를 표시합시다. 그들의 실수를 받아들여 주는 것도 우리의 즐거움이고 마음만 앞선 충성심을 결과가 아니라 그 정성을 높이사 관대하게 받아주는 것도 우리 몫이오. 내가 가는 곳마다 위대한 학자들이 미리 준비한 환영사를 준비했으나 막상 식장에서 이들이 몸을 떨고 얼굴은 창백해지는 걸 본 적이 있어. 문장은 중간중간 끊어지고 두려움에 떨며 연습했던 말은 막히고 결국 말없이 끝나버려 환영식이 엉망이 된 것을. 그렇지만 여보, 나는 그 침묵 속에서도 환영의 마음을 읽었소.
겁에 질린 이들의 충성심의 표현이 나에게는 제잘거리는 혀만큼이나 화려하고 대담한 웅변으로 다가왔소. 그러니 여보, 서툰 진심이야말로 가장 크게 와닿는 법이요. 필러스트레이트 등장한다. 공장님, 서막이 준비되었습니다. 테세우스, 시작하라.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리고 퀸스가 등장한다. 퀸스, 혹시나 저희가 여러분들을 언짢게 해드린다면 그건 좋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불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소박한 솜씨를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 목적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단지 아기를 가지고 왔음을 고려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진정한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단지 즐겁게 하려고 저희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걸 후회하게 할 준비가 배우들은 되어 있습니다. 배우들의 연극으로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테세우스, 문장이 영 엉망이로군. 라이센더, 프롤로그를 마치 멈추는 법을 모르는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처럼 마구 달려버렸네요. 좋은 교훈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히폴리타, 정말이지 이 프롤로그는 마치 아이가 피리를 부는 것 같아요. 소리만 났지 다룰 줄을 모르네요. 테세우스, 그의 말은 마치 엉켜버린 사슬과 같아서 손상된 곳은 없지만 아주 온통 뒤죽박죽이군. 다음은 누구지? 나팔수를 앞세우고 피라무스 역의 보텀, 티스비 역의 플루트, 돌담 역할의 스나우트, 달빛 역할의 스타블링, 사자 역할의 스너그가 등장한다. 퀸스, 신사 숙녀 여러분, 이 장면이 어리둥절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지켜보시면 진실이 모든 것을 밝혀줄 것입니다. 여기 이 남자가 피라무스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여인이 티스비입니다. 석회와 흑칠을 한 이 사람은 연인들을 갈라놓는 사악한 돌담 역할입니다. 불쌍한 연인들은 돌담 사이의 틈을 통해 몰래 속삭일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실 일은 아닙니다. 등불, 개, 가시덤불을 가진 이 사람은 달빛 역할입니다. 이 연인은 달빛 아래에서 부끄러움 없이 니노스의 무덤에서 만나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이름이 사자라 불리는 이 무시무시한 사나운 동물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에 먼저 나온 티스비를 깜짝 놀라 도망치게 만들었고 티스비는 도망치다 망토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망토를 사악한 사자가 피 묻은 입으로 물어뜯었습니다. 잠시 뒤 상냥하고 용감한 청년 피라무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티스비의 피 묻은 망토를 발견하고 피에 물든 비통한 칼로 용감하게도 피 끓는 자신의 가슴을 찔러버립니다. 뽕나무 그늘에서 기다리던 티스비는 그의 단검을 뽑아 스스로 찔러 죽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사자와 달빛, 돌담, 그리고 두 명의 연인들이
무대 위에서 자세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돌담 역할에 스나우트만 남기고 모든 배우들 퇴장한다. 테세우스. 사자가 말을 할지 궁금하군. 드미트리우스. 당나귀들도 말을 하는 마당에 사자 한 마리쯤 말을 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스나우트. 저 스나우트는 이 막간극에서 돌담 역할을 우연히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기하는 돌담에는 갈라진 틈이 하나 있는데 그 틈을 통해 피라무스와 티스비 두 연인이 몰래 속삭이곤 했습니다. 이 흰 반죽, 이 흑칠, 그리고 이 돌 조각들이 제가 바로 그 돌담임을 나타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른편과 왼편의 이 틈새가 가슴 졸이는 연인들이 속삭이는 틈새입니다. 테세우스. 털을 섞은 회반죽이 이보다 더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드미트리우스. 제가 들어본 중에서 가장 똑똑한 돌담입니다, 공장님. 피라무스가 등장한다. 테세우스. 쉿. 피라무스가 돌담 가까이 왔군. 피라무스. 오, 음산한 밤이여. 오, 새까만 밤이여. 낮이 가면 항상 오는 밤이여. 오, 밤이여. 아, 아, 아. 내 사랑 티스비가 약속을 잊었을까 걱정이구나. 그리고 너, 돌담이여. 오, 돌담이여. 달콤한 돌담이여. 그녀의 집과 우리 집 사이에 서 있는 돌담이여. 너 돌담이여. 오, 돌담이여. 오, 달콤하고 아름다운 돌담이여. 그 틈새를 나에게 보여주오. 그 틈새로 내 눈이 깜빡이게 해주오. 돌담이 손가락을 벌려 구멍을 보여준다. 고맙다 친절한 돌담이여. 주피터 신의 가호가 있기를.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이지? 티스비가 안 보이는군. 오, 사악한 돌담이여. 너를 통해 아무 기쁨도 볼 수 없으니 이처럼 나를 속인 너의 벽돌에 저주가 있기를. 테세우스. 내 생각엔 돌담도 감정이 있는 것 같으니 저주로 맞받아치겠지. 피라무스. 아닙니다, 공장님. 나를 속인 이란 대사 다음에 티스비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이제 그녀가 등장하고 저는 그 돌담 틈새 사이로 그녀를 엿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기 그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티스비 등장한다. 티스비. 오, 돌담이여. 나의 사랑 피라무스와 나를 갈라놓는 대가로 너는 내 한탄을 얼마나 자주 들어왔는지, 나의 앵두 같은 입술이 털 섞인 회반죽으로 쌓인 그대 벽돌에 얼마나 자주 입을 맞추었는지. 티스비의 목소리가 들린다. 틈새로 티스비의 얼굴을 들어야지. 티스비. 오, 내 사랑, 피라무스인가요? 무엇을 생각하든 나는 당신의 연인, 리멘더처럼 변함없이 충실한 사람이요. 그리고 나는 헬렌처럼 운명이 나를 죽게 할 때까지 변치 않겠어요. 샤팔루스가 프로쿠루스에게 그랬던 것만큼이나 나도 진실하오. 저도 사팔루스가
프로크로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오, 이 사악한 돌담의 틈새로 나에게 키스해 주시오. 내가 입 맞추는 건 돌담의 구멍일 뿐 당신 입술엔 전혀 닿지 않아요. 니니의 무덤으로 와 나를 만나줄 수 있겠소? 죽든 살든 당장 가겠어요. 피라무스와 티스비 각각 따로 퇴장한다. 돌담. 돌담의 역할이 끝났으니 돌담은 이만 퇴장합니다. 돌담이 퇴장한다. 테세우스. 그럼 이제 두 연인 사이의 벽이 무너졌군. 드미트리우스. 남의 말을 엿듣기를 좋아하는 돌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히폴리타. 이건 내가 본 것 중 가장 엉터리 연극이에요. 테세우스. 이런 작품 중 최고도 결국 그림자에 불과하고 최악의 것도 상상력이 보완해주기만 한다면 그렇게 나쁘진 않소. 히폴리타. 그렇다면 당신의 상상력 덕분이겠죠. 저들의 상상력이 아니라. 테세우스. 저들 배우들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만큼 우리들이 그들을 상상해준다면 저들도 훌륭한 배우로 보일 거요. 이제 고상한 짐승 둘이 등장하는군. 하나는 달이고 하나는 사자로군. 사자 역의 스너그와 등불, 가시덤불, 개를 가진 스타블링이 달빛 역할로 등장한다. 사자. 마루에 기어다니는 흉측한 생쥐만 봐도 무서워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숙녀 여러분. 거친 사자가 분노하여 포효하는 소리를 들으시면 아마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떨리시겠지만 저는 가구장이 스너그입니다. 진짜 사자도 사자의 어미도 아닙니다. 제가 정말 사자로 왔다면 그건 제 목숨을 걸 만한 큰 잘못입니다. 테세우스. 정말 양심적이고 예의 바른 짐승이군. 드미트리우스. 공장님, 제가 본 것 중에서 정말 최고의 짐승입니다. 라이센더. 이 사자는 용기에 있어서는 여우 같군요. 테세우스. 맞는 말이야. 지혜에 있어서는 거위 같고. 드미트리우스.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님. 용기로는 지혜를 감당할 수 없지만 여우는 거위를 잡아가니까요. 테세우스. 내가 볼 때 그의 지혜는 확실히 용기를 감당하지 못하오. 거위가 여우를 잡아갈 수는 없으니까. 자, 됐고 그냥 그의 지혜에 맡기고 달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달빛. 이 등잔이 바로 뿔 달린 달을 나타냅니다. 드미트리우스. 그럼 자기 머리에다 그 뿔을 달았어야지. 테세우스. 저자는 조승달이 아닐 뿐더러 뿔이 둥근 원 안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구려. 달빛. 이 등잔은 뿔 달린 달이고 저는 그 달 속에 사람을 나타냅니다. 테세우스. 이건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말이 안 되는 장면이군. 달 속의 사람이라면 사람이 등잔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달 속의 사람이야? 드미트리우스. 촛불 때문에 못 들어간 거죠. 보시다시피 촛불이 타오르지 않습니까? 히폴리타.
저 달빛 연기는 좀 지겹네요. 제발 좀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테세우스. 조그만 등불만한 지혜밖에 없는 걸 보니 아마 달이 지고 있는 중인가 보. 하지만 예의상 때를 기다리는 게 도리에 맞는 것 같군. 라이센더. 달빛이여, 계속하게. 달빛.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등잔이 바로 달이고 저는 달 속의 사람이고 이 가시덤불은 제 가시덤불이고 이 개는 제 개라는 사실입니다. 드미트리우스. 그렇다면 이것들 전부 등잔에다 집어넣어야지. 달 속에 있다고 하니까. 쉿. 티스비가 등장하는군. 티스비 등장한다. 티스비. 여기가 늙은 니니의 무덤이군. 내 사랑은 어디에 있지? 사자. 사자가 으르렁거리자 티스비가 망토를 떨어뜨리고 달아난다. 드미트리우스. 오, 잘 으르렁대는데. 테세우스. 티스비도 잘 뛰는군. 히폴리타. 달빛도 좋구나. 정말이지 은은하게 빛나는군. 사자는 티스비의 망토를 물어뜯은 뒤 나간다. 테세우스. 잘 물어뜯는군. 드미트리어스. 이제 피라무스던가? 라이센더. 그치? 사자가 나갔으니까. 피라무스 등장한다. 피라무스. 달림, 사랑스런 달림, 그 햇살 같은 빛에 감사하오. 이렇게 밝게 비춰주어 고맙소. 그대의 은혜로운 황금빛 찬란한 광채 덕에 내 사랑 티스비를 볼 수 있게 되었소. 정다운 달아, 고마운 달아, 덕분에 대낮같이 밝구나. 친절히 빛나는 금빛 달아, 티스비를 보여다오. 아니, 잠깐,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가련한 기사여 보아라, 이 끔찍한 광경을. 눈이여 보이는가. 어찌 이런 일이. 오, 내 사랑 티스비, 내 사랑. 당신의 고운 망토가 어찌 피로 물들었단 말인가. 오, 잔인한 복수의 여신들이여, 오라. 아, 운명의 여신들이여, 이리 와서 운명의 실들을 다 잘라버려라. 파괴하고 짓밟고 끝장내고 지디겨버려라. 테세우스. 저 열연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저자를 정말 슬프게 보이게 만드는군. 히폴리타. 맙소사, 제 마음도 아파요. 저 사람이 가엾네요. 피라무스. 오, 자연이여, 어찌 사악한 사자를 만들어 내 꽃다운 사랑을 앗아간 것이오. 그녀는 살아 숨쉬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스런 눈빛으로 웃음을 지었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요. 아니, 이요가 아니라 이었소. 자, 눈물이여 쏟아져라. 칼이여 나와서 이 가슴을 찔러라. 심장이 뛰고 있는 왼쪽 가슴을. 아, 이렇게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신을 칼로 찌른다.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세상과 이별하고 내 영혼은 하늘로 간다. 하여 너의 빛을 잃어라. 달빛이여 너의 역할도 끝내라. 달빛 퇴장한다. 이제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피라무스 죽는다. 드미트리우스. 아까 죽었다더니 또 죽어? 목숨이 서너 개는 되나? 라이센더. 서너 개는커녕 하나도 없는 거지. 죽었으니까. 테세우스. 의사가 도와주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네. 물론 다시 살아난다면 바보가 되겠지만. 히폴리타. 티스비가 돌아와서 자기 애인을 발견하기도 전에 달빛이 왜 먼저 퇴장해버렸죠? 테세우스. 별빛으로 찾겠지. 티스비 등장한다. 저기 오는군. 이제 그녀의 고통에 찬 대사로 마지막을 장식하겠지? 히폴리타. 내 생각엔 저런 피라무스를 위해 긴 대사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짧게 끝냈으면 좋겠네요. 드미트리우스. 그 피라무스의 그 티스비입니다. 막상 마카로군요. 라이센더. 티스비가 벌써 저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찾은 것 같은데. 드미트리우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티스비. 잠들었나요? 내 사랑. 아니, 나의 비둘기여. 죽었단 말인가요? 오, 피라무스. 일어나세요. 말 좀 해보세요. 정말 아무 말도 못하나요? 죽었나요? 정말로? 그대를 무덤 속에 묻어야 하다니. 아, 그대의 달콤한 눈, 체리 같은 코, 백합 같은 입술, 이 노란 물망초 같은 뺨이 사라지다니. 연인들이여, 함께 슬퍼해 주오. 그의 눈은 부추처럼 푸르렀소. 오, 운명의 여신들이여, 내게로 오시오. 그의 비단 같은 생명을 가위로 끊어버렸으니 그 우유처럼 창백한 손들을 피로 물들이시오. 혀, 너는 더는 말하지 말아라. 오, 나의 믿음직한 칼이여, 와서 내 가슴을 피로 물들여라. 자신을 칼로 찌른다. 잘 있어라, 친구들이여. 티스비는 이렇게 가요. 안녕, 안녕, 안녕. 티스비는 죽는다. 테세우스. 달빛과 사자가 남아서 장례를 치러줘야겠군. 드미트리우스. 돌담도 있습니다. 보텀. 벌떡 일어나면서. 아닙니다. 두 집안 사이의 돌담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에필로그를 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 중 두 사람이 추는 시골춤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보텀과 플루트 일어선다. 테세우스. 에필로그는 되었다. 그대들의 연극은 변명이 필요 없다. 배우들이 다 죽었는데 누굴 비난하겠나? 정말이지, 이 극을 쓴 사람이 피라무스 역할을 하고 티스비의 허리띠로 목매달아 죽었다면 참으로 훌륭한 비극이 됐겠지. 그렇지만 이대로도 정말 훌륭하게 해냈다. 자, 이제 그대들의 춤을 보여다오. 에필로그는 없어도 된다. 보텀과 플루트가 시골춤을 추고 퇴장한다. 한밤중의 소리가 12시를 알렸으니 연인들이여, 이제 잠자리에 드시오. 이제 요정들의 시간이오. 오늘 밤 늦게까지 깨어 있었으니 내일 아침은 늦잠들을 자겠군. 거칠고 조잡한 연극이라 해도 밤의 무거운 발걸음은 잘 달래주었소. 친구들이여, 다들 자러 갑시다. 이 결혼 피로연을 보름간 이어갈 것이니 밤마다 새로운 오락거리를 즐깁시다.
모두 퇴장한다. 빗자루를 든 퍽이 등장한다. 퍽. 이제 굶주린 사자는 으르렁거리고 늑대는 달을 보고 울부짖을 시간이군. 고된 하루를 보낸 농부는 피곤해져러 코를 골고 자는구나. 이제 불붙은 장작들은 다시 불타오르고 소리내어 울어대는 올빼미는 시름에 잠겨 누워있는 환자에게 수위를 떠올리게 하는구나. 지금은 무덤 문이 활짝 열려 그 안에서 망령들이 교회 무덤 길목에서 미끄러지듯 흘러나오게 하는 한밤중의 시간. 헤카테의 마차를 끄는 용들과 나란히 달리는 우리 요정들은 이제 태양빛을 피하며 꿈결 같은 어둠을 뒤쫓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네. 생쥐 한 마리조차 이 신성한 집을 방해하지 못하리라. 나는 빗자루를 들고 앞장서 보내졌으니 문 뒤에 쌓인 먼지까지 말끔히 쓸어낼 것이다. 오베론과 티타니아가 시종들을 모두 데리고 등장한다. 오베론. 집안 구석구석에 은은한 빛을 비추어라. 꾸벅꾸벅 졸고 있는 불씨 곁에서 요정과 정령들은 모두 가시덤불 사이를 지나온 새처럼 나를 따라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가볍게 춤추어라. 티타니아. 먼저 한 소절씩 곡조를 붙여 당신이 외우고 있는 노래를 낭송해 주세요. 요정의 우아함으로 손에 손을 잡고 우리는 함께 노래하며 이 집안을 축복할게요. 춤추며 노래한다. 오베론. 이제 날이 밝을 때까지 모든 요정들은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가장 행복한 신혼 침실을 찾아 그곳에 축복을 내리자. 그곳에서 태어날 아이는 언제나 행운을 타고나리라. 그리하여 이 세 쌍의 연인은 언제까지나 변치 않는 사랑을 나누게 될지니 자연이 남긴 결함이라 불리는 것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지지 않게 하리라. 사마귀, 언청이, 흉터, 태어날 때부터 천하게 여겨질 어떤 징표도 이들 자손에겐 없을지니 요정들은 각자 이 풀밭의 신성한 이슬을 가지고 각자의 길을 가서 저마다의 방마다 축복을 내리도록 하라. 이 궁전에는 달콤한 평화가 머물 것이고 그곳의 주인도 복을 누릴 것이다. 서둘러 흩어졌다가 동틀 무렵 다시 나에게 돌아오너라. 퍽만 남고 모두 퇴장한다. 퍽. 만일 우리 그림자들이 여러분들을 불쾌하게 했다면 그저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은 그저 이곳에서 깜빡 잠들어 있었고 그 사이 이런 환상이 펼쳐졌을 뿐이라고요. 단지 꿈에 불과한 나약하고 실없는 이야기를 부디 꾸짖지 말아주세요. 용서해 주신다면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지만 만약 우리가 어쩌다 운 좋게 조소와 비난을 모면한다면 머지않아 개선된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 퍽을 거짓말쟁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세요. 다음번엔 더 잘할 테니 절 친구라고 여기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퍽 퇴장한다. 지금까지 한여름밤의 꿈 5막을 들어보셨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었죠. 테세우스와 히폴리타의 결혼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연극 속에서 펼쳐진 웃음과 서투름은 결국 모두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숲속의 마법과 현실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사랑과 평화가 찾아온 이 이야기. 이제 이 여정을 함께한 모든 이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행복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